A형입니까? 아니요, O형입니다. 혈액형 거 믿지 마십시오. 믿는 거 보니까 B형 같아.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그들이 외치는데 여러분들 조국 아니에요. 그 주제가 못 되십니다. 조국은 자기 딸 그 부산대 의전원에 보내지만 여러분들 그거 못해요. 그것도 가진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 이제 뭐 진 선생님도 의원 한번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300명이면 이름도 몰라요. 그 중에 내가 왜 하나가 돼? 난 진중권인데. 매일매일의 일상이 좀 독특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특할 거 없고 재미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어떻게 있고. 하루 종일 계시죠, 되게? 집에서 그냥 지냅니다. 집에서 뭐 새벽 4시 또는 5시까지 글 쓰고 네. 뭐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면은 나가서 이제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사서 네. 콜라 제로 콜라랑 해서 점심 때우고 입양한 고양이랑 같이. 예, 7년 지났죠. 7년 됐으니까. 그 고양이 이름이 뭐죠? 루비. 루비. 예. 얘가 이제 변비 걸려가지고 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똥을 안 싸요. 아무 데나 싸요. 이제 막 이불에다 싸고 저기다 싸고 그래가지고 매일 빨고. 외롭진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저는 뭐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전화 거는 사람이 한 5명 안짝에 있고 네. 아내하고도 한 20년 떨어져 살고 있고 네네. 본인의 페르소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페르소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페르소나고요. 제 안쪽은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내성적이에요. 수줍고. 내성적이고. 근데 실제로 대중 앞에서 말은 편하게 잘 그건 하시잖아요. 공적인 자리잖아요. 공적인 거고 이럴 때는 별 서슴 없는데 네. 그건 좀 많이 고쳐진 거고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아는 사람 손 들라 그러는데 아는데도 손 못 들고 막 이랬던 수줍은 아이였는데 A형입니까? 아니요, O형입니다. O형인데도 네, 그래요? 네. 혈액형 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믿는 거 보니까 B형 같아. 논객 진중권이었죠. 그리고 미학자 진중권. 네. 본인은 어떻게 부르기를 좀 원합니까? 그거는 사람들 마음대로 저는 뭐 그런 뭐 선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 불리는 거고 그냥 요즘은 동양대 전 교수를 계속 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들을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네. 이제는 뭐 제가 없어도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네. 명칭을 좀 바꿔보려고요.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자유기구가. 우리한테는 사실은 진보주의자 독재 정권에 대해서 강렬한 비판을 했던 논객으로 이제 진중권 씨가 크게 각인이 됐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버렸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정의당마저도 민주당은 이제 막 거의 뭐 수구잖아요, 거의. 그런데 자기들이 뭐 나보고 뭐 전향을 했던데 전향은 자기들이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전향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고 다만 내가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제 거악이죠. 예를 들어서 뭐 MB 정권이라든지 박근혜 정권과 같은 거악과 싸우느라고 하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악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이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니까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제가 좀 순진한 것 같고 사람을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으시죠? 왜? 그런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 그런 건 제가 그냥 인정하면 되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 하나 별 생각 없이 인용했는데 그게 잘못된 기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또 그걸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기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옮겨놓고 이런 비판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받겠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은 나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비판을 대하는 태도고 지금 욕하는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내 인신을 공격한다는 건 그들이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뭐 인신 공격은 나한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일본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뭐 쪽발이 뭐 이러면 아 너는 인종주의자구나 이제 이런 식의. 현재 대한민국 갈등이 심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갈등이란 건 옛날부터도 있었는데 지금의 갈등이란 건 과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팩트는 공유했거든요. 네. 팩트는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팩트를 놓고 싸우잖아요. 그 세계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라, 동일한 공간에서 살면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죠. 세계를 공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표창장에 가짜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은 표창장에 진짜인 대한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 놓고도 팩트를 놓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면 남는 건 이제 싸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안적 사실을 조작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대중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철학적 관점에서 이게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다.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닌텐도 위로 여러분들이 테니스 칠 때는 뭐예요? 똑같이 진짜 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 as if 모드. 대중들은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가짜를 주면은 쟤들이 진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선거 끝났는데도 아직도 페이크 뉴스 올려가지고 선거가 조작됐다는 등 뭐 등등등등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대중들이 하도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가짜 진짜 따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나한테 펀만 주면 되는 거야. 재미만 있으면 나를 편하게 해주면 돼.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절실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욕망들이 있고 그걸 거기다 투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언론도 아마 그게 위험일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을 보도하면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방송사들이 다 이상해졌죠. 심지어는 지금 JTBC도 이상해지고 하고 있어요. JTBC가 신뢰도 1위였는데 조국 사태 거치면서 팍 절반을 꺾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언론에 충실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제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뭐 김어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진보는 어떻게 몰락했는가라는 책을 쓰셨죠? 예. 이 땅의 진보의 도덕성이 몰락했다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덕성이 몰락했다는 말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고요. 왜냐하면 뭐 옛날부터 정치인들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뭐 권력 잡으면 항상 부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투명한 방향으로 나왔다고 계속. 그러니까 과거에는 터졌던 비리들 한번 보세요. 선거 때 뭐 돈 차떼기하고 이런 건 최소한 사라졌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일을 하다 발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은 일단 사과를 했어요. 반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잘못한 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리게 되면 그건 검찰 탓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에 대한 비리를 보도하게 되면 그건 언론이 문제라는 거죠. 그 비리를 정당하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때마다 이제 개혁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실망이 크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우라는 자신의 아우라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반사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정당의 대표는 당수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이쪽은 검찰 욕하고 저쪽은 이쪽 욕하고 이랬을 때 대통령이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조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임명해서는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하고 지금 또 윤석열 총장. 지금 추미애가 좀 오버하고 있잖아요. 막 폭주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라서 내가 내 판단을 내가 내린다는데 정당의 신민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그렇다면 혹시 차기의 대권을 가진 사람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들. 너무 흔들어 놨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공정,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통합. 이번에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 일성이 나는 나를 찍어준 사람은 아니라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대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이른바 윤석열 현상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건 관심 네, 없어요. 전혀 관심 없고 언론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무슨 저 대통령 뽑느라고 대통령이 되게 하는 거 수단이잖아요. 어떤 걸 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자기 목적이 됐어요. 검찰총장의 임무는 바로 뭐냐면 이제 권력 비리를 수사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에서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공격 외압으로부터 수사 검사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 존재로서. 그게 검찰총장의 임무거든요. 그 임무를 하게끔 끝까지 그걸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임무를 끝난 다음에 출마하든 말든 그거는 그분의 개인,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잖아요. 그걸 갖다 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난 이유가 없거든요. 남의 권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정치할 생각은?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욕망도 없고, 저는 의원하면 저 못 살아요. 저는 더 벌어야 돼요. 왜냐면 그 뭐죠, 부양 가족이 많아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 간병비 들어가고 저 가족은 또 독일에 있고 세금은 또 엄청 나오지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그 의원 봉급까지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취향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게 있고. 그 또 하나 이상한 게, 그러니까 모든 직업의 끝에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원 끝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기자가 훌륭한 기자가 되면 안 돼? 그게 최고의 명예면 안 돼? 왜 기자하다가 다 의원이 돼? 아, 이제 진 선생님 의원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저는 사실 의원 웃기거든요. 뭐 300명이고 이름도 몰라요. 그 중에 내가 왜 하나가 돼? 난 진중권인데. 욕망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다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이른바 모두가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어느 쪽이나 다 까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진영 논리, 그러니까 집단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영에 속한 걸 정상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영인데 왜 우리를 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두깎기 일행이라는 것이 이제 별명으로 붙여진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